조선왕조실록 첫 장부터 광해군 즉위년 1608년 2월 1일의 기록. 조선의 하늘 아래 정릉동 행궁은 무겁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병세가 깊어진 임금, 선조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아침 왕명으로 몇몇 관리들이 새로 임명되었다. 김대래를 직제학으로 목장음을 지비로 최유원을 전한으로, 황경중과 기업을 교리로 성시현을 부수찬으로, 이사경을 정원으로 삼았다. 전국은 혼란했지만 인사는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같은 시각 사원부 지평 신광립이 상소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격렬했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정원과 그 무리들은 요망하고 간사한 귀신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인홍의 거짓된 음험한 논설을 끌어다 붙이며 남을 모함하고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남의 사주를 받아 사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이정원을 멀리 귀양 보내시어 옳고 그름을 밝히소서. 그는 또 말했다. 평안도 관리이성, 전좌랑 정조 역시 음험한 자들입니다. 이이첨과 이경전과 결탁하여 정인홍의 거짓 상소를 퍼뜨렸습니다. 자식과 사위를 사주의 조정을 어지럽히고 이정원의 무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 상소를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원찬하시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신광립의 상소는 통렬했다. 그러나 발락, 즉 임금의 답변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공중에 흩어졌다. 미시, 점심 무렵 찹쌀밥이 진호되던 그 순간 임금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상이 기가 막히셨다. 궁 안은 일순 혼란에 빠졌다. 세자 광해가 급히 들어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뒤이어 좌승지 최렴, 우승지 이영우, 좌부승지 이경암, 우부승지 이덕원 등 승지들과 주성, 검열이 줄줄이 달려왔다. 도승지 유몽인 역시 급히 합류했다. 조정의 대신들 또한 하나둘 행궁으로 들어왔다. 좌이정 허우, 우이정 한응인, 이원익, 이덕형, 이양복, 윤승훈, 기자언, 심희수 모두가 침통한 얼굴로 궁을 메웠다. 약방에서는 허준의 처방이 이어졌다. 생강즙, 대나무즙, 도담탕, 용내, 소화번, 개관산 온갖 약이 올려졌으나 효험은 없었다. 조금 뒤 영의정 유영경이 도착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왕의 숨결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대신과 원임 대신은 모두 들어오라. 대내에서 전호가 울렸다. 삼공과 육승지, 사관들이 모두 중문 안으로 들어가 기다렸다. 대신들이 간청했다. 옛 예에 따르면 임금은 부인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습니다. 내외를 물리치시고 조용히 임종을 맡게 하소서. 허준이 마지막으로 임금의 맥을 짚었다. 기운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곧 대신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가 붕어했다. 이윽고 봉함된 유교가 읽혀졌다. 형제들을 살아있을 때처럼 사랑하고 참소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선조는 피부치들의 불화를 걱정했다. 내전에서는 즉시 논의가 열렸다. 국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계자 계승 인장들 세자에게 전하라. 어보 국세와 계자를 함께 전할까요? 절차가 따로 있지 않으니 권위에 따라 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세자 광해는 아버지의 인장을 받았다. 그가 말했다. 어보와 계자를 전부해 주시니 만극한 가운데 더욱 만극하옵니다. 곧 허욱은 총호사로, 최연주는 시릉관으로, 구이강은 수릉관으로 임명되었다. 선조의 장례를 맡을 자들이었다. 대신들은 다시 모여 의논했다. 아직 즉위 전이니 달자 로명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즉위식 이전에는 공식 왕명 대신 임시 형식을 쓰자는 뜻이었다. 내전에서는 백성의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예복을 준비해 두었으니 억지로 옷감을 들여오게 하지 말라. 하지만 대신들은 말했다. 신민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사원부와 사간원이 상소를 올렸다. 여러 해 시약했으나 약효가 없었으니 어이들을 잡아다가 신문하소서. 왕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허준의 이름도 그 명단에 올랐다. 이어 옥당이 상소했다. 수릉관은 공신 중 이품 이상이 맞는 것이 예입니다. 구이강은 공신이 아니니 예문에 어긋납니다. 이에 이조가 답했다. 공신이 연로하거나 노친이 있을 경우 공신이 아니더라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예에 따라 공신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하여 금계군 박동량이 새 수릉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이 모든 기록이 광해군일기의 첫 장을 장식했다. 정릉동 행궁에서 시작된 이 하루는 한 왕의 마지막이었고 또 다른 왕의 시작이었다. 조선의 시간은 그렇게 광해의 이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